벽지 너머. 문득 그런 기분이 들어서 등줄기가 오싹했다. 갑자기 몹시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황급히 1층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서 나왔더니 밝은 곳에 있다가 나온 탓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손으로 더듬어서 복도의 전기 스위치를 찾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려왔다. 짝, 짝, 짝. 이제까지 들었던 것보다도 가까이에서 느껴진다. 게다가 이쪽에 다가오는 기척이 난다. 불을 켤 새도 없이 나는 어두컴컴한 복도에서 종종 걸음으로 도망쳤다. 계단의 난간을 잡자마자 큰 소리를 내며 뛰어 올라왔다. 2층에 도착하자마자 그 소리가 났다. 투둑 투둑 투둑. 이건 분명히 지붕 위에서 나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머니의 일기. (3월 30일) 역시 단독주택은 좋다. 그것도 신축에다가 넓기까지 하다. 넓다고 하자면 마당도 넓다. 그런데다 집 앞이 숲인 것도 마음에 든다. 창문 밖으로 나무들이 보이다니 이 얼마나 복에 넘치는 일인가. 다만 폐공장인 듯한 건물의 일부도 보인다. 이런 주택지에 어울리지 않아서 유감이지만 언젠가는 헐리겠지. 그때까지만 참기로 하자. 이사는 몹시 힘들었지만 정리가 거의 끝나서 한시름 놓았다. 카나의 방이 생긴 것이 특히 기쁘다. 벽지를 목장 무늬로 고르기를 잘했다. 말, 소, 양, 토끼. 하나하나 가리키며 기뻐하고 있다. 벽지에는 동물들 외에도 나무, 풀꽃, 헛간, 울타리, 작은 길이 그려져 있다. 그런 풍경들도 카나는 전부 마음에 든 모양이다. 아직 한참 이르다고 생각하겠지만 언젠가는 자기 방이 필요할 테니까. 저 벽지가 어려 보여서 싫다 라고 말할 날이 금방 올지도 모른다. 이 집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3살 난 외동딸인 카나까지 세 가족이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조금 걱정일까? 카나를 유치원에 보내기 전이라서 다행이다. 주방에 있을 때 문득 주변이 어두컴컴해진 느낌이 들었다. 그건 가벼운 현기증이었을까? 오늘 밤은 일찍 자자. 4월 1일
카나가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본 뒤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는 어디 있어? 단독주택에 이사 왔으니 그곳에 내 어머니가 있을 거라 생각한 듯하다. 유키나 주리의 집을 놀러 갔을 때를 좀처럼 잊지 못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어머니를 부르기는 어렵다.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연립주택 근처에 어머니끼리 알고 지내던 타케우치가와 사에키가가 있다. 전자의 딸이 유키이고 후자의 딸이 주리인데 아직도 카나와 동갑내기로 여겨진다. 양가 모두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유키와 주리는 할머니와 마치 친구처럼 사이가 좋았다. 카나는 그것을 늘 부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사갈 때의 작별 선물로 카나는 타케우치가의 할머니에게서 신부 인형을, 사에키가의 할머니에게서 손거울과 빚을 받았다. 4월 3일 이 근방의 앤티크 숍에서 샀던 키 높은 서랍장. 작은 서랍이 많이 있어서 거실에 장식하기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부엌에도 어울렸다. 냉장고나 찬장 근처에 두면 분명히 어색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놓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법인가 보다. 이 서랍장을 사길 잘했다. 4월 4일 카나가 혼자 쓸쓸하게 지내고 있다. 와, 아주 큰 집이다. 넓은 집. 이사 온 지 며칠 동안은 그렇게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는데 친구들과 헤어진 영향일까? 나도 예전만큼 돌봐줄 수 없어서 더욱 그런지도 모른다. 가엾지만 친구가 생기면 곧 괜찮아지겠지. 4월 7일 마을 자치회의 회장인 쿠로다 씨가 인사차 찾아왔다. 옛날부터 계속 이 동네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근방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도 공손히 인사를 했다. 남편은 오사카, 저는 나라 출신으로 이제까지 교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대해 잘 몰라서 폐를 끼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만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쿠로다 씨는 우리 집을 빤히 바라보면서 말했다. 여기도 긴키 지방이라고 하자면 긴키죠. 마치 관심이 딴 데 있다는 듯이 그런 대답을 했다. 하지만 쿠로다 씨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 집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상한 대답은 그냥 해본 말에 지나지 않고 쿠로다 씨의 흥미는 어째서인지 우리 집에 있는 듯 보였다. 이 땅도 원래는 쿠로다가의 소유였던 것일까? 그렇게 물어볼까 했지만 왠지 모르게 꺼려졌다. 임대라면 집 주인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만 여기는 우리 집이고 우리 땅이니까. 4월 8일 이 집은 볕이 잘 든다.
부엌 이외의 모든 방에 햇살이 비친다. 그런데도 가끔씩 어둡게 느껴지는 것은 어째서일까? 오늘도 카나의 방에 있으려니 문득 해가 가려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깥을 보았지만 구름은 그다지 없었다. 해 주변의 구름은 한 점도 없다. 이상한 일도 다 있지. 4월 10일 부엌께서 점심을 만들고 있을 때 투둑투둑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 위쪽에서 들린 것 같았다. 하지만 2층은 아니다. 더 위쪽 지붕일까? 비가 오나 싶었는데 밖을 내다봐도 비가 오는 것은 아니었다. 비는 전혀 내리지 않았다. 별일이네. 4월 12일 단독주택은 힘들다. 금세 먼지가 쌓인다. 바로 어제 꼼꼼히 청소를 했는데 잊어버리고 안 한 곳이 있었을까? 후지미 공원에서 이웃인 노무라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무라 씨는 나보다 2살 연상이지만 아들인 유토는 3살이었다. 카나하고 사이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으면. 넌지시 쿠로다 씨에 대해서 물어보자 좋은 사람이지만 조금 특이하죠? 라는 것이 노무라 씨의 대답이었다. 예전에 유토를 이 공원에서 놀게 하고 있었는데 쿠로다 씨가 불쑥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곤 뜬금없이 공원은 원래 영국 왕의 영지였던 것을 시민에게 개방한 장소라는 둥 뜬금없는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런 곳에서 어린애를 놀게 하면 안 된다는 불평인 건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쿠로다 씨는 그런 이야기를 한바탕 늘어놓은 뒤에 곧 자리를 떴다고 한다. 이 부근의 땅은 역시 쿠로다가의 것인지도 모른다. 후지미 공원도 원래는 그 집안 소유였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집하고는 별 상관없지만. 4월 13일 카나가 기분 좋게 놀고 있다. 안도감이 든다. 어제 유토하고 만났던 것이 좋게 작용한 걸까? 어린아이는 환경에 금세 익숙해지는 걸까? 저렇게 즐거움 가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오래간만일지도 모른다. 이사 오고 나서 며칠간 제잘거리던 때로 돌아온 것 같다. 4월 15일 카나가 요즘에 자주 제잘거린다. 아쉽게도 내 앞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 문득 깨닫고 보면 그 아이의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리고 있다. 요컨대 혼잣말을 하는 거다. 카나의 목소리가 아이 방에서 많이 들리는 것은 벽지에 그려진 소나 양에게 말을 걸고 있는 탓일까? 하지만
다른 장소에도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건 그렇고 정말 먼지가 잘 쌓인다. 부지런히 청소하고 있는데. 4월 17일 또 그 소리가 났다. 투둑투둑 하는 그 소리다. 들리자마자 귀를 기울인다. 그러자 다시 한번 소리가 났다. 역시 지붕 위에서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비는 전혀 안 온다. 빗소리라기보다는 진눈깨비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일까? 빗방울보다는 무거운 것. 물론 지금은 4월이고 애초에 화창한 날씨였다. 맑은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이 호랑이가 장가가기 때문이라면 진눈깨비가 내리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걸까? (4월 18일) 이번에는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 별것 아닌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작, 작 하는 이상한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것일까?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알 수가 없다. 가구 뒤인 것 같기도 하고 벽 속인 것 같기도 하다. 설마 새로 지은 집인데 벽 속에 쥐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쥐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쌀을 쓸고 있다는 느낌? 좀 더 묵직한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4월 20일 이사 온 뒤에 쓴 일기를 다시 읽어보았다. 이상한 일만 적혀 있다.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걸까? 4월 27일 요 일주일 동안 눈치를 살펴보았다. 투둑투둑 작작 역시 들린다. 잘못 들은 것도 기분 탓도 아니다. 게다가 집안에 어쩐지 어두운 곳이 있다. 그 장소가 어느 한 군데라면 금방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날 그날에 따라 다르다. 게다가 그런 장소에 먼지가 쌓여 있다. 아무리 청소해도. 그런 어두컴컴한 곳에서 작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일까? 그렇지만 투둑투둑 하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건 머리 위에서 들려온다. 4월 28일 카나에게 물어보았다. 이상한 소리 못 들었니? 라고. 고개를 젓긴 했지만 그 애는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뭘? 내 정신이 어떻게 되어버린 걸까?
카나가 알 리 없는데. 하지만 4월 29일 카나가 부엌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냉장고와 찬장 사이에 어둠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자세로. 저건 4월 30일 그 소리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하자. 투둑투둑 소리는 모래알몸이고 작작하는 소리는 파시는 농 아인가? 라며 웃었다. 양쪽 다 애니메이션 개개개의 키타로에 나오는 요괴라고 한다. 정말 속편한 양반이다. 즐거운 듯이 모래알몸과 파시는 옹이란 요괴의 설명을 시작하고 있으니, 다만 그런 요괴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 어쩐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이런 재주가 있었다는 것을 오래간만에 떠올리고 마음이 편해졌다. 5월 6일 또 그 소리가 났다. 연휴 중에는 전혀 없었는데 남편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조금도 들리지 않았는데 5월 9일 거실 커튼이 흔들렸다. 창문은 열려 있었지만 바람은 불지 않았을 텐데. 5월 10일 커튼이 흔들렸다. 그 순간 누군가가 엿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커튼과 커튼의 틈새가 아니라 커튼 너머에서. 물론 커튼 너머는 바로 창문이 있다. 그 사이에는 어린 아이라도 서 있을 수 없다.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다. 천에 문이 탓인가 했지만 물고기 뼈 같은 디자인이 있을 뿐이다. 어떻게 봐도 눈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5월 13일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다. 웬일로 밤중에 눈이 떠져서 화장실에 갔다. 남편을 깨우지 않도록 가만히 침실을 나왔다가 화장실에 가기 전에 아이 방에 들르자고 생각했다. 살짝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보니 카나는 곤히 자고 있었다. 자는 얼굴이 어쩌면 그리 귀여운지 방을 나오려고 했을 때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느낌이 들었다. 곧바로 창문을 확인했지만 커튼은 제대로 쳐져 있었다. 조심조심 바깥을 엿보았지만 아무도 없다. 당연하다. 2층이니까. 다시 방을 나가려고 하는데 역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창문이 아니다. 벽 쪽이었다. 물론 아무도 없다. 아니, 실내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벽 뒤도 아니다. 그 중간 정도. 벽지 너머. 문득 그런 기분이 들어서 등줄기가 오싹했다.
갑자기 몹시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황급히 1층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서 나왔더니 밝은 곳에 있다가 나온 탓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손으로 더듬어서 복도의 전기 스위치를 찾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려왔다. 짝, 짝, 짝. 이제까지 들었던 것보다도 가까이에서 느껴진다. 게다가 이쪽에 다가오는 기척이 난다. 불을 켤 새도 없이 나는 어두컴컴한 복도에서 종종 걸음으로 도망쳤다. 계단의 난간을 잡자마자 큰 소리를 내며 뛰어올랐다. 2층에 도착하자마자 그 소리가 났다. 이건 분명히 지붕 위에서 나고 있다. 이제까지 들어왔던 것보다 심하다. 예전에는 진눈깨비였다면 이 소리는 우박이라고 해야 할까? 서둘러 침실에 들어가서 침대에 들어가자마자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다. 똑똑. 당장이라도 그런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닐까 하고 떨던 중에 잠이 들어버린 듯하다. 이렇게 일기에 적고 있으려니 잠이 덜 깨서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5월 15일 여전히 카나는 혼잣말을 하고 있다. 말을 하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딱히 이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시 내 앞에서는 하지 않는다. 남편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다. 혼자 있을 때만 떠들고 있는 듯하다. 그니까 혼잣말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나? 남편은 별것 아니라고 웃었지만 나는 몹시 신경이 쓰인다. 5월 16일 오늘 하루는 몰래 카나의 눈치를 엿보기로 했다. 그 애의 뒤를 살며시 쫓아다녀 보았다. 꼭 이럴 때만 카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설마 내가 쫓아다니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5월 23일 간신히 카나가 혼잣말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지만 보지 말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자기 방의 벽을 향해 마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듯한 눈치였으니까.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오한을 느꼈다. 5월 24일 남편에게 카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진지하게 상대해주지 않는다. 어린애는 상상 속의 친구를 만든다고들 하잖아. 분명 카나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런 것 치고는 분위기가 이상했다. 무엇보다 대개 그럴 때는 인형 같은 것을 친구로 삼지 않을까? 내가 납득하지 않자 남편은 일찍 퇴근한 날에 직접 카나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다. 5월 26일 부엌에서 요리를 만들고 있을 때 똑똑 하고 바닥 쪽에서 소리가 났다. 곧바로 소리가 난 곳을 보자 주방 바닥 수납고에 문이 보였다.
그 문 안쪽에서 누군가가 노크하는 광경이 떠오를 것만 같았다. 저녁은 밖에서 시켜 먹기로 했다. 5월 27일 어젯밤 남편이 카나와 이야기를 했다. 카나의 말로는 타케우치가의 할머니에게 받은 신부 인형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인형은 확실히 그 애의 방에 장식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다른 장소에서 하던 말은 대체 누구에게 걸던 것일까? 그것도 같은 인형이겠지. 내 불안도 남편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다. 케이스에 들어가 있어서 가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카나는 지하고 같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던 걸걸? 이사 와서 2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전혀 사라지지 않는 남편의 사투리 억양을 듣고 있자니 묘하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남편 말에 수긍이 되었다. 어쩌면 나는 새 집에서의 생활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5월 28일 후지미 공원에 있던 노무라 씨와 유토군을 집으로 초대했다. 특별히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은 아니라서 간단히 홍차와 주스, 거기에 쿠키를 곁들인 정도다. 간식을 먹은 뒤 카나가 스스로 유토를 데리고 아이 방으로 놀러가서 안도했다. 좋은 집이네요. 노무라 씨는 우리 집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다. 빈말이라고 해도 역시 기쁘기는 기쁘다. 왠지 우쭐해진다. 우리 가족이 이사 온 곳이 새로 지은 집이라는 사실을 나는 잊고 있었다. 그런 새로운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 상당히 마음이 가벼워졌다. 5월 29일 남편이 또 요괴 이야기를 했다. 있잖아, 야날이라는 요괴가 있는데 말이지. 집안에서 창문이나 문, 미닫이 문이나 장지문 같은 것을 덜컥덜컥 흔들어 소리를 내어 집에 사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요괴라고 한다. 폴터가이스트란 거 있잖아. 그것의 일본판 같은 거지. 폴터가이스트는 가구가 움직이거나 컵이나 접시가 날아다니거나 해서 겁나 위험하지만 야나리는 그냥 소리만 낼 뿐이라 별로 해가 없지. 이 집의 묘한 소리도 야나리냐고 묻자 남편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집이란 게 오래되었든 새로 지었든 목재 같은 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지. 그때그때 기온이나 습도에 의해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거겠지. 땅의 영향도 있고. 그걸 옛날 사람들은 야날이라는 요괴 탓으로 돌린 거지. 남편은 이 집에서 내가 들은 소리도 야날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듯 했다. 물론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야날이라는 요괴의 존재를 알게 되니 어쩐지 속이 후련해졌다. 옛날 사람의 지혜를 하나 알게 되었다는 기분이 들었다. 5월 31일 저녁에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더니 안쪽에서 꾹 잡아당기는 것이 느껴졌다. 카나, 안에 있니? 말을 걸었지만 대답이 없다. 문 앞에서 굳어있는데 똑똑 하고 안쪽에서 노크 같은 소리가 났다. 화장실에 불을 켜고 조심조심 문에 손을 대자 이번에는 열렸다.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6월 1일 인터넷으로 야나리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남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소리를 내는 요괴였는데 문이나 창문을 열리지 않게 만든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아니, 그게 아니다. 애초에 야날이라는 요괴는 없으니까. 6월 2일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카나가 이상한 소리를 했다. 여기도 못 나와? 그 애는 타일이 붙은 욕실 벽을 보고 있었다. 또 혼잣말을 시작한 것일까? 아이 방의 벽을 향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일까? 저 말은 목욕탕에서도 나오지 못하는가? 라는 의미일까? 하지만 누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일까? 6월 5일 카나의 혼잣말이 또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다르다. 이쪽으로 와. 못 나와? 그런 말을 걸고 있다. 목욕탕에서 했던 말도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6월 7일 노무라 씨와 유토가 놀러왔다. 간식을 먹은 뒤에 카나가 아이 방으로 가자고 권했는데도 유토는 어째서인지 가기를 꺼려했다. 확실하게 싫어 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떨떠름한 태도였다고 생각한다. 우리 집에는 없는 재미있는 장난감이 많이 있으니까 자, 카나하고 같이 놀고 오렴. 노무라 씨에게 떠밀려서 간신히 움직이는 모양새였다. 돌아갈 때 슬쩍 유토의 눈치를 살폈는데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잘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가 묘했다. 게다가 줄곧 이마를 누르고 있다. 이마가 아프니? 설마 카나한테 맞은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해서 물어보았지만 유토는 고개를 저었다. 다만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여기로 들어와요.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어째서인지 한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노무라 씨는 전혀 깨닫지 못한 듯해서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6월 8일 카나가 아이 방에서 혼잣말에 열중하고 있을 때를 노려서 슬쩍 물어보았다.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니? 그러자 카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키요. 키요는 카나의 친구니? 카나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키요는 어디 있니? 저쪽. 카나가 가리킨 곳은 아이 방의 벽이었다. 벽 너머에 키요가 있어? 카나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아니, 울타리 너머. 카나가 말한 울타리라는 것이 벽지에 그려진 목장의 울타리인 것 같다고 깨달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건 그렇다 해도 벽 너머라는 대답보다 벽지에 그려진 울타리 너머라는 대답이 어째서 이렇게나 무서운 걸까? 6월 10일 오늘의 카나는
텔레비전 뒤편의 틈새에 말을 걸고 있었다. 그저께와 마찬가지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고 물어보니 키요 라고 대답했다. 언제부터 친구가 되었느냐고 물어보자 이사 오고 나서 조금 뒤라는 것을 알았다. 아마도 카나가 혼자서도 즐겁게 놀게 되었을 무렵이 아닐까. 다만 텔레비전 뒤에 어디에 키오가 있느냐고 묻자 어두운 곳이라고 말했다. 그 대답에 어쩐지 납득이 갔다. 전에 카나는 냉장고와 천장 사이를 향해 말을 걸던 적이 있었다. 키오는 분명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것이겠지. 하지만 어째서 그런 곳에 있는 것일까? 아니, 진짜로 있는 것은 아니다. 카나가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카나는 왜 일부러 어두운 곳을 고른 것일까? 6월 13일 카나가 커튼에 말을 걸고 있었다. 키오냐고 물어보니 당연하다는 듯 끄덕인다. 그러나 커튼에 어둠은 없다. 키오는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역시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울타리 너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커튼을 바라보는 동안에 앗 하고 깨달았다. 물고기 뼈 같다고 생각했던 디자인은 보기에 따라서는 울타리 같기도 했다. 6월 14일 유토가 혼자 놀러왔다. 깜짝 놀라서 노무라 씨에게 전화했더니 그쪽도 알고 있음을 알고 또다시 놀랐다. 걱정되지 않는 것일까? 집이 가깝다고는 해도 그것은 어른의 감각이라고 생각한다. 나라면 최소한 유치원에 들어간 뒤에 적어도 대여섯 살쯤 되지 않으면 아이를 밖에 혼자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역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는 키우는 방식이 다른 걸까? 6월 15일 카나가 목욕탕에서 했던 말의 의미를 간신히 깨달았다. 아마도 틀림없을 것이다. 벽에 닿아있는 타일의 줄눈이 마치 울타리처럼 비치는 게 아닐까 라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이 방의 벽지에 그려진 목장의 울타리, 울타리처럼 보이는 커튼의 디자인, 마찬가지로 목욕탕 타일 벽의 줄눈, 어두컴컴한 텔레비전 뒤편과 냉장고와 찬장 사이의 어둠, 키오가 있는 혹은 나오는 장소에는 아무래도 공통점이 있는 듯하다. 6월 21일 또 유토가 혼자 놀러왔다. 만일을 위해서 노무라 씨에게 전화했는데 집 전화가 자동응답 모드여서 몹시 당황했다. 이건 분명 노무라 씨가 없어진 유토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더니 뭘 그리 호들갑을 떠는가,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미의 말을 애둘러 해왔다. 유토의 자유의지라곤 하지만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아니면 내가 너무 신경이 예민한 걸까? 6월 22일 매일 조금씩 카나에게 키우에 관한 질문을 했다. 그 결과 내 상상이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키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았다. 늘 울타리 너머에 있다. 카나보다도 크다. 7, 8살 정도일까? 대부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모습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흘끗 보았던 얼굴은 예뻤다.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일이 있다. 어린아이이면서도 어려운 말을 쓴다.
가끔씩 카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아이들을 원하고 있다. 카나는 친구인 것 같지만 좀처럼 확실치 않다. 울타리에서 나오고 싶어하며 나오려고 하지만 이제까지 나올 수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6월 23일 카나에게 물어보았다. 키오는 어디에서 왔는가? 언제부터 있는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카나는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키오에게 물어봐달라고 부탁했다. 6월 24일 카나가 키오의 대답을 알려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너희가 왔다. 언제부터 있는가? 옛날부터.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다. 6월 25일 키오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카나에게 물어봐달라고 했다. 하지만 알 수 없었다. 다만 키오가 대답을 하지 않았는지 뭔가 말했지만 카나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는지 일부러 카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어째서 이 질문에만 그렇게 느꼈는진 모르겠지만 어쩐지 안 좋은 기분이 든다. 6월 26일 문득 생각했다. 키오가 울타리에서 나올 수 있다면 대체 어떻게 되는가? 카나에게 물어봐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후에 아이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황급히 달려가 보니 카나가 울고 있었다. 와락 안겨오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6월 27일 키오가 울타리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6월 28일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깜빡 놀랐다. 쿠로다 씨가 문 앞에 서서 빤히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고 보니 요전에도 우리 집을 바라보는 쿠로다 씨의 모습을 집안에서 깨달은 적이 몇 번인가 있었다. 마을 자치회의 회장이니까 순찰이라도 하고 있는 것이겠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가끔씩 시의 공용 차량이 빈집털이에 주의합시다 라고 스피커로 외치고 다니고 있었으니 쿠로다 씨도 방범을 위한 순찰을 하고 있는 거라고 멋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에야 비로소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쿠로다 씨에게 인사를 건네자 저쪽이 앗! 하고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 뒤에 잠시 말없이 내 얼굴을 본 뒤에 집은 좀 지내시기에 어떤가요? 라고 어색한 질문을 해왔다. 나는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거기서 문득 키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너희가 왔다. 언제부터 있는가? 옛날부터. 즉, 키오는 우리 집이 세워지기 전부터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만 키오라는 이름을 꺼내는 것은 역시나 망설여졌다. 그래서 우리 집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떤 건물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살았는가를 물어보기로 했다. 그러자 쿠로다 씨는 우리 집을 빤히 바라보면서 묘한 대답을 했다. 몇 번이고 이곳에는 새 건물이 들어섰죠. 어째서인가요? 라고 물어볼 새도 없이 쿠로다 씨는 총총히 돌아가 버렸다. 6월 27일 어제 장난감 가게에서 진입 금지라고 적힌 테이프를 샀다. 이런 물건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 뭐든지 찾아봐야 하는 법이라며 감탄했다. 하지만 다행이다. 얼른 아이 방의 벽에 테이프를 붙였다. 7월 1일. 저건 뭐야? 남편이 아이 방에 붙은 테이프를 알아차린 듯해서 키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카나의 공상에 너무 열심히 장단 맞춰주는 거 아니야?